반갑습니다. 정명선입니다. 자,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6평 대비 모의고사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마이맥 수학 정병호 선생이고요. 자, 여기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흔들림 없는 실전 감각의 완성 스피드러너 모의고사입니다. 말 뜻이요. 스피드러너 뭔지 알죠? 그 무슨 신발 이름. 자, 이것도 있는데 이 뜻이 괜찮잖아요. 아주 빠르게 배우는 사람.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담은 이름이에요. 자, 일단은 이제 이 OT가요, 6평 대비 모의고사 OT입니다. 뭐,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 파이널 시즌 1, 시즌 2 OT는 아니고요. 자, 6평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6평. 자, 요게 중요하냐? 수능이 중요하지? 이런 얘기들이 많죠. 뭐, 당연하죠. 근데 6평도 중요하죠. 6평이 중요하지 않고, 6평은 내가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이건 아니죠. 왜 그러냐?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첫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출제 기관이 출제하는 문제들이 어떤 느낌의 문제이고 내가 그것에 지금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와 있는지, 내가 학습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에 괜찮은 모의고사겠죠. 자, 그래서 6평은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상반기 학습을 점검하기 위해 굉장히 또 용이하죠.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수능 대비에 어떤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뭘 공부하겠고 이런 스케줄이 있을 텐데 그것이 너무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좀 6평을 어느 정도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짤 수도 있어요. 특히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수학에서 공통과목이야 뭐 진도 다 나갔으니까 그냥 수능 대비가 곧 6평 대비고 6평 대비가 곧 수능 대비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진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 진도 차이가 좀 있을 때 내가 그냥 전범위, 이 범위를 계속 공부하겠다 수능 대비로,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거기까지 내가 지금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일단 6평 범위라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능 대비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또 처음 듣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 좀 해야 되겠죠.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는 이제 이름이야 뭐 한 쓰기 시작한 지 4, 5년? 5, 6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름은 그렇게 됐고 그전에는 이제 뭐 다른 이름들로 또 이제 모의고사는 계속 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낸 것 자체는 벌써 이제 10몇 년이 됐고요. 모의고사를 내기 시작한 거는. 자, 그래서 저도 뭐 옛날에 모의고사 초창기에 막 낼 때는 이제 초짜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초짜 같은 느낌이 뭐냐면 문제를 못 만든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잘 만드는데 그 초짜들의 그 과잉 욕심이 있죠. 뭐냐면 막 여기에 많은 것을 막 우겨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조금 정제됨이 조금 덜한 뭐 그런 문제들도 좀 만든 적도 있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저도 오랜 세월 이제 그 강사 생활도 뭐 많이 했고 모의고사 만드는 것도 벌써 10여 년째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엔제하고 모의고사가 또 어쨌든 좀 다른 측면이 있고 하니까 이게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풀 수 있으면서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자, 이런 모의고사 이걸 만드는 쪽으로 계속 진화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한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괜찮고 평가원의 최신 트렌드를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요. 뭐 이렇게 학생들 아는 학생들 많이 알죠. 예를 들어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6평, 9평 수능, 자 요거의 관계 이런 걸 보시면 지금 뭐 요즘도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 학생들이. 뭐냐면 수능은 뭐 6, 9평하고 다르게 나오는데 6, 9평 반영 이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뭐 이런 또 막 주장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그러던데 6, 9평 반영을 안 하는 게 쓸데없는 짓이죠. 왜 반영을 안 합니까? 반영한다는 게 완전 똑같이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되게 너무 1차원적이고 그 작년 같은 경우 보면 6평, 9평에 22번이 지수로그 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능 때 지수로그 쪽으로 밀었거든요. 거의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다른 문항 번호 때는 또 약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적분에서 합성함수 미분 쪽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역함수 적분 쪽이 오히려 수능 때 나올 수 있다. 수능 때 완전히 그의 대립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게 6, 9평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고수할 거냐? 완전히 반대되는 대립상으로 낼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망을 하셔야죠. 전망을 해야 돼. 자,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출제진에게도 이런 주제를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출 분석의 기초에서 평가원의 출제 트렌드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수능을 봤더니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같았다라는 반응이 꽤 있었고요. 작년에 특히 그런 반응이 좀 더 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3년 연속, 사실 뭐 그때만이 아니라 예전에 솔직히 2020년, 20학년도 막 이때도 보면 6평 대비 모의고사 제가 막 그런 거 냈을 때 애들이 6평 대비 모의고사 풀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뭐 틀리니까 자기가 틀리니까 아저씨 이거 사설스러워 막 그랬는데 6평을 보니까 뭐야 시험지 너무 비슷했잖아.
이런 반응을 보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매해 수험생 물갈이가 되니까 이게 소문이 충분히 안 나서 그렇지 그때도 이미 상당히 출제 경향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의 출제 기조나 흐름 이런 것을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부터 단연간 평가원의 출제 기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야. 뭐 누구나 다 반영을 하고 싶지. 근데 반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저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속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다. 이거는 이제 뭐 엔제다 모의고사가 아니라 그런 수준의 과함 이런 것은 좀 배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밋밋하지도 않은 뭐냐면 문제가 너무 쉬워서 학생들의 기분 맞춰주기용 있죠? 너무 쉬워.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딱 보면 막 점수가 잘 나오고 하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막 그런 기분이 좋잖아. 그런 거는 사실 또 학습에 그렇게 또 도움이 되진 않죠. 그래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밋밋하지도 않은 약간의 모래주머니, 너무 강한 모래주머니, 뭐냐면 발을 뗄 수가 없는 모래주머니 이런 거 말고요. 약간 무거운 그런 모래주머니 효과. 자, 이런 것을 좀 노리는 난이도. 자, 그 다음에 수능 현장의 그 흔들림. 이 딱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안 풀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긴장감. 그냥 와 문제가 나를 찍어 누르려는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아니고 문제를 딱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을 주는데 막상 해보면 뭔가 될 듯 안 될 듯 이런 긴장감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문제들 이런 게 꽤 있습니다. 그런 흔들림, 긴장감, 자 이런 것까지 수능 현장에서 그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것까지 되게 비슷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로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가 이런 장점이 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이 제작 공정에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오늘 지금 좀 사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제가 오늘 거의 그 밤을 새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딱 이 PDF 오픈 이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검토를 하다가 목요일 날 그 5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찍는 것 때문에 새벽 12시 40분까지 해설 강의 찍고 다음날 아침에 또 기하와 총평 못 찍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또 찍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그다음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또 하루 종일 촬영했어요. 너무 무리해가지고 주말에 계속 두통이랑 막 감기 기운 이런 데 시달리고 있다가 이제 어제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한 오후 5시 좀 넘어서 약간 이제 조금 회복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밤을 새서 새벽 3시까지 쉬지 않고 검토하고 3시간 딱 잤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또 검토하다가 이제 검토하고 인쇄 넘기고 지금 온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왔어요. 하여튼 그랬다가 지금 방금 밥 먹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작 공정에 제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출제. 자, 출제를 이 모의고사가 보면 모의고사 그 제작 팀들이 많이 있어요. 팀들이 이제 여기 사교육계에서 많이 있는데 좀 대형 회사들은 팀을 또 여러 팀을 거느리거나 계약을 맺고 아마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 정병훈 선생님의 기출 분석을 상당히 공유하는 물론 이제 뭐 100% 생각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나 정병훈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수강생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가진 출제 역량을 가진 그런 분들 이런 분들과 뭐 수업을 제 거나 병훈 선생님 걸 듣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이 분석에 있어서 대화가 통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의 집중적 출제 뭐냐면 그냥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분산형 출제가 아니에요. 이 집중적이라는 게 분산형이 아니라는 뜻이야. 뭐냐면 이 팀, 저 팀, 저 팀 소위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어떤 명분 또는 뭐 사업 규모가 크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이 팀, 저 팀, 저 팀에게 다 이렇게 맡기고 외주를 주고 막 그래야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다양해 보이는 뭐 이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그 다양성의 또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딱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에 완전히 집중해서 역량을 투여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다양성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제가 다른 팀들은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이제 그 이런 사업 방식, 이걸 출제하는 방식, 조직하는 방식을 바로 이런 거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출제 팀을 딱 구성해가지고 저나 정병훈 선생님이 어느 정도 관여를 막 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 상당히 통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팀들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정병훈 선생님의 기출 분석의 그 내용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가 있고 트렌드에 그래서 민감할 수 있어요. 굼뜨지 않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년, 재작년 계속 출제 경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뭐 예전에 그 정부에서 킬러 배제 정책 이런 거 발표한 뒤 대응. 이런 거 모의고사 난이도. 저희 스피드러너 모의고사가 맞췄잖아요. 난이도. 어느 정도. 뭐냐면 다 킬러 배제 정책 나왔을 때
와, 다 쉽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막 이제 물 모의고사, 뭐냐면 난이도 엄청 내린 그런 모의고사들 시중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딱 그게 성동격서 같은 느낌이라고 봤기 때문에 뭐냐면 이쪽에서 막 쉽게 낼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로는 안 그런 거라고 봤기 때문에 난이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 킬러베이 정책 첫 해 때 그거 맞았죠. 수능 때 실제로 난이도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난이도 거의 흡사하게 많이 맞췄고 유형, 스타일 있죠. 최근에 평가원에서 내는 스타일들 이런 게 뭐 단순 스킬 암기 가지고 잘 안 통하는 스타일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자주 내는 이런 것으로 약간씩 변모하고 있었는데 그 흐름에 굉장히 조응했던 모의고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를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원래 1년, 2년 전부터도 막 출제를 맡겨놓고 막 그래야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들어온 모의고사를 수정하는 게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년,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반년 전부터는 뭐 제작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회차들을 계속 남겨놔가지고 바로 이제 6평 딱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반영한 모의고사를 만들고 9평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반영한 모의고사 만들고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뭐 평상시에 기출 분석을 되게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한 모의고사를 신속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출제진들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잘 대화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연구소에 있는 해설 작성 전문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되게 치밀하고 이해가 잘 되는 그런 꼼꼼한 해설을 단연간 작성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엄청 퀄리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검토진들의 다각도의 검토도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저하고 정병훈 선생님이 직접 세부 검토 이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6평 대비 모의고사 저희 연구소에서 오타를 제일 잘 잡는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솔직히 검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모의고사 검토하면 맨날 밤새거든. 매주 하루 정도씩은 밤을 새야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지고 밤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안 하고 싶은데 오늘 또 이제 야심작 2회분 이제 무료 배포 딱 내놓는데 또 오타 나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타를 제일 잘 잡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밤새가지고 거의 3시간 자고 18시간 검토했어요. 2회분을. 어떻게 검토하냐면 뭐 풀고 해설지 한 글자 한 글자 다 모든 글자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봐서 제가 이거 수정, 이 문구 빼고 문구 수정 전부 다 빨간 펜 들고 해가지고 그 다 제가 한 거예요. 병훈 선생님은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또 검토하셨고 다. 그랬기 때문에 직접 세부 검토 강사분 중에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도 안 하실 걸 거의. 그러니까 퀄리티의 측면에서 믿을 수 있다. 공짜니까 퀄리티가 낮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6월 모평 대비 스피드러너 이벤트 퀄리티가 어떤 의심할 수도 있는데 공짜니까 싸니까 퀄리티가 낮은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조가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장사를 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심리가 공짜인데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날 거지로 하느냐.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짜일수록 퀄리티가 좋아야 한다는 게 제 신조예요. 그래서 퀄리티 이번에 제가 다 최종 검수해가지고 낸 거고 제가 문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문제들도 꽤 있었어요. 문제 되게 잘 만들었다 싶은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제 나온 김에 스피드러너 이벤트 얘기 이제 해야 될 텐데 오늘 지금 5월 11일 자 2회분 PDF 무료 배포 이벤트 합니다. 거의 아무도 안 하는 이벤트죠. 뭐냐면 PDF 배포를 2회분씩 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1회분 할까 말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2회분을 하자라고 주장을 한 사람인데 왜 2회분이냐? 1회분 좀 감질만 나잖아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맛보기, 자기 실력 맛보기 하는 느낌. 좀 그냥 그런 거. 6평 앞두고 한번 맛보기 해볼까? 내 실력이 어떤지? 또는 저 실무 어떤지 맛보기 한번 해볼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1회분은 좀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뭐냐면 실력 맛보기 물론 뭐 하셔도 되는데 그걸 넘어서 2회분 정도면 상당히 많은 주제를 넣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번에 6평에 22번에 뭐가 나올 것이냐. 제가 이제 스포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스피드러너에 어떻게 배치했는지 스포를 할 수는 없죠. 뭐 문제 유형 알려주고 모의고사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데 이럴 그 1회분을 낸다면 22번을 어떤 단원에서 딱 내야 되는데 뭐 맞으면 좋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2회분을 내면 그래도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서로 다른 단원에서 내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항수를 2배 정도 딱 이렇게 연습하면 뭐 수능 대비는 아니니까 무슨 뭐 6평 대비를 위해서 막 10회분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준비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한 이런 계륵 같은 존재 6평 요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딱 2회분 정도면 그래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또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2회분 정도면 많은 유형을 또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배워가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푸는 게 그냥 한번 나 실력 맛보기 하고 싶어. 저 모의고사 한번 찍먹하고 싶어. 그런 느낌을 넘어서
아, 이거로부터 배우고 실력도 늘릴 수 있고 정말 6평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로 기능을 하려면 2회분은 그래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회분. 저는 뭐 돈이 2배 깨졌지만 2회분은 그래서 낸 것입니다.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제가 이제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6평이 제 기출분석 강좌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평은 항상 전년도 수능과 EBS 수능 특강에서 많이 연계해서 나온다고 제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평 대비 모의고사 뭐 전년도 이제 그 수능이나 전년도 평가 모의고사들 있죠? 그런 거 연계 문항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EBS 좀 신경 썼다. 제가 왜 말씀드리기 어렵냐면 정부에서 자꾸 뭐 EBS 그거 문항 변형하면 뭐 자꾸 처벌하겠다는 둥 왜 그런지 몰라요. 진짜. 아니, 지금 정권 바뀐 뒤에 어떤 정책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전 정권까지는 그랬죠. 뭐 EBS 문항 변형하면 뭐 처벌하겠다는 둥. 왜 그럽니까? 그 공교육기관 비스무리한 그 기관이 변형해서 학생들한테 잘 제공하면 그거 좋은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구체적 뭐 증거가 될 만한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꽤 신경 썼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6평 대비하기 괜찮은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회분.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천부 실물 모의고사 무료 배포 이벤트. 이건 뭐 또 왜 하냐? PDF만 주면 되지. 이게 이제 또 우리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모의고사 장인들. 저 모의고사 장인이란 말이에요. 시계 장인 같은 느낌의 그 진짜 시계 세공 하시는 분들처럼 그 한 글자 한 글자 막 이 오탈자 막 잡고 이 모의고사 장인. 이 장인들의 그 입장에서는요. 이게 또 PDF와 실물이 주는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 실물로 딱 그 실물 시험지로 풀었을 때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원하는 친구들은 실물도 받아봐라 이거죠. PDF로 뭐 푸셔도 상관없는데 나는 실물로 받아서 풀고 싶어. 그럼 실물로 받아보라는 얘기예요. 천부 무료 배포 이벤트 광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5월 11일 오픈하고요. 요거는 5월 18일부터 5일간 광클 해서 5일간 200부씩 해가지고 천부. 자, 이렇게 배포하니까 실물 모의고사 또 풀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물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포를 합니다. 여기 적혀있죠? 실물로 또 주는 이유는 뭐 그런 거다. 실물로 푸는 게 되게 또 더 현장감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물 모의고사에 또 혜택을 얻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거 이제 오늘 오픈하는 PDF 무료 배포 이벤트. 자, 요거는요. 그 여러분들이 그 6평 대비 모의고사 거기 수강 신청을 하셔야 돼요. 수강 신청하시면 거기에 자료실에 강의 자료실에 요게 아마 PDF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다운받아서 푸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수강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벤트 선물 또 들어가요. 뭐냐면 7월쯤에 오픈되는 스피드러너 시즌 1 10% 할인 쿠폰. 네, 그것도 제공됩니다. 네, 오늘 상품 소개 진짜 많네요. 하여튼 뭡니까? 공짜 받을 때 확실하게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이벤트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열심히 푸시고 퀄리티 괜찮다. 괜찮으니까 또 배울 만한 거, 거기서 배울 만한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강의 제가 이제 올릴 건데 강의는 그렇게 길지 않게 올립니다. 왜냐면 1회차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렇게 해서 한 선택 과목 기준으로 2차씩, 2회차 또 2차씩 이렇게 해서 각각 한 100분 이내로 이렇게 아마 해설 강의 올릴 건데 중요 문항들 위주로 이렇게 올릴 거니까 또 해설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풀어보면서 느끼는 게 있지만 또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더 배우고 뭔가 더 머릿속이 명료해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 강의 또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 강의에서 또 배워가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평 대비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뭐 요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 플러스 다른 것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자 6평 때 다들 좋은 성과 얻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